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며 10월 이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Q1과 BQ1.1 감염자가 늘어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뉴욕주 서부와 북부 지역에 2m 가까이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및 항공편이 취소되고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 중 10명 중 3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고령화와 이민 감소가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에서 구인난 또한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한인 밀집타운 중 하나인 뉴저지 포트리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애플 매장 안으로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10월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Q1와 BQ11 감염자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확산되는 변종 중 BQ11이 약 24.2%를 차지했고 BQ1이 25.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Q1과 BQ11 감염자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두 새로운 변종은 10월 이후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새로운 감염자들의 약 1%를 차지했지만 이후 매주 대략 2배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BA.5는 최근 일주일 새 감염자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스터샷의 변이 대상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감염에 따른 위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5살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는 새 부스터샷은 현재까지 전체 미국인 중 3,500만 명이 접종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서조차 새 부스터샷 접종률은 30%에 불과하고 미국 내 전체 성인 인구 기준으로는 새 부스터 접종률은 13%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지금 당장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감염자가 많아 입원 환자가 늘고 있고 우린 지금 당장 감염과 입원, 중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접종은 지금의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현재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감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한 전파력이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서부와 북부 지역에 19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및 항공편이 취소되고 일부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에 내린 눈은 최고 196cm에서 최대 200cm까지 쌓여 주택을 비롯한 건물과 도로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설로 인해 뉴욕주에서 총 3명이 숨졌으며 이들 중 2명은 이리 카운티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리 카운티에서는 건물 5채가 붕괴하고 280명이 폭설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주민 1,600명이 정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폭설로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의 통행이 중단됐으며 추수감사절을 일주 앞두고 항공편도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가까스로 눈이 그치면서 현재 비상대응팀이 도로 정비에 투입돼 고속도로가 풀리기 시작했으며 버펄로 남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 금지령도 해제됐습니다. 이번 폭설은 17일 버펄로 남부에서 내리기 시작해 4일간 계속됐으며 19일에는 NFL 버펄로 빌스 홈구장인 오차드 파크에 눈이
77인치 쌓인 것이 확인됐다고 국립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의 1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쌓인 눈으로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동주택 주민들을 지원팀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폭설은 지난 2014년 11월 버펄로 남부 지역에 3일간 7피트의 눈이 내린 이후 최악의 폭설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의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다음 의회의 우선순위는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하는 비율이 71%에 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14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1,9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새롭게 구성되는 제118대 의회가 조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28%가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응답자 중 공화당 지지층이 55%, 민주당 지지층은 6%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금융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28%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지지층의 52%가, 민주당 지지층의 7%가 각각 이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내년에 구성될 새로운 118대 미 의회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절반인 50석을 확보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감안하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하원 의장이 유력한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20일 미 역사상 현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80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 미 언론 매체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에서 16일 민주당 지지자 8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71%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같은 조사 대비 11%포인트 오른 수치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것이 지지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해 승리할 경우 86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년에도 미국에서 고령화와 이민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구인난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는 구인난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사희 기자입니다. 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2026년부터 2036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5세가 모두 줄어들 것이라는 세계은행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3.2%, 독일은 7.2%, 프랑스는 3.8%, 캐나다 3.3%, 영국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인구 증가의 한 요인이었던 이민자 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이전 추세와 비교하면 이민 노동자 수는 약 140만 명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보건 분야나 요식업, 호텔 업종에서 구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메타 플랫폼,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 가운데 잠재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단기적으로 고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직자들이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미국 내 고용주 1,55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내년에 근로자 급여에 지출하는 예산을 평균 4.6%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급여 인상의 이유로 물가 급등과 노동시장의 구인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7%에 달한 상황에서 이 수준에 못 미치게 급여를 인상하면 근로자 실질 소득은 전보다 더 적어지는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4월부터 성인 대상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최대 한인 밀접 타운 중 하나인 폴리에서도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스테이플스 매장이 위치했던 포트리 469 웨스트 스트리트에 있는 아센드 마리화나 매장이 지난 17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후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포트리에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들어선 것은 포트리의 아센드 매장이 처음입니다. 이곳은 성인 대상 기후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뉴저지 내 21번째 장소이며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뉴욕시에서 가장 가까운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아센드는 의료용 마리화나만 판매하다 지난 9월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로부터 기후용 판매 허가를 받았고 포트리 타운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 지난 17일 판매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아센드 포트리 매장은 처음에는 온라인 주문을 픽업하는 예약 판매 방식으로만 운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특별한 예약 없이 매장을 방문하는 일반 대중에게 합법 마리화나를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고객은 기후용 마리화나를 한 번에 1온스까지 구입할 수 있고 성인 1명당 6온스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마리화나 가격은 1g당 10에서 20달러 사이로 책정됐고 1온스당 판매 가격은 320에서 48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 뉴욕주의 마리화나 관리위원회도 오늘 추가로 36개의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위원회는 마리화나 시장이 오는 2027년까지 42억 달러의 이익과 최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등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20대 청년층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자료를 통해 미 전국의 19세에서 30세 사이 남녀의 40% 이상이 종종 마리화나를 피운다고 답했고 이 같은 비율은 주별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지난 주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7명은 중태여서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내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소수자 전용 클럽인 클럽 Q에서 각종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22살 남성 앤더슨 리 올드리치는 손님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5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개의 총기를 발견했고 체포된 용의자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경찰은 성소수자가 모이는 나이트클럽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스 경찰은 용의자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증오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Q는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를 겨냥한 무분별한 혐오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클럽 인근에는 임시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추모객들은 성소수자 공동체를 뜻하는 무지개색의 하트 조형물과 증오보다는 사랑이라는 표지판 등을 만들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콜로라도 시민들은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찾아 꽃다발을 놓고 기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총격이 2016년 49명이 사망한 올랜드 총격 사건 이후
성소수자를 향한 공격 중에 최대 피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동기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성소수자 사회는 최근 몇 년간 끔찍한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됐다며 우리는 혐오를 묵인할 수 없고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를 촉구해온 시민단체 US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600건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621명이며 부상자도 2,524명에 달합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오늘 매사추세츠주의 한 애플 매장 안으로 SUV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유리로 된 애플 매장 벽 전면에 엄청난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과 경찰당국은 주변을 즉각 통제했고 부상자들과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보스턴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매사추세츠 힝엄에서 한 검은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매장 안으로 돌진해 다수의 사람들을 쳤습니다. 차량은 매장 깊숙이까지 들어갔고 매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북적인 쇼핑몰 안에 위치해 인명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오늘 플리머스 지방검찰청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SUV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과 함께 사고가 우발적인 것인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사고 차량 운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주변에서 그냥 유리가 깨지는 소리 정도가 아닌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사건 발생 직후 매장에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가 연방자금 약 2억 3,400만 달러를 들여 11월에 푸드스탬프 등록 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이 허용되는 최대 수준까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주민들은 오는 28일 월요일까지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추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인 가구당 최대 939달러를 받는 가구의 경우 이번 달 최소 95달러를 추가로 받아 총 1,034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등록 가구는 오는 23일 수요일까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추가 혜택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총 160만 가구가 푸드스탬프 수혜자이며 지난 9월에만 280만 명이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파이저의 새로운 코로나 부스터샷이 최신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파이저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부스터샷이 기존의 BA.5 오미크론 하위 변이뿐만 아니라 BQ.11을 포함해 4개의 추가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생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새 부스터샷이 최근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BA.5 오미크론 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BQ.11 등 추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BA.5만큼 크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저 측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새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55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한 달 만에 BQ.11 변이에 대한 항체가 기존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의 초기형 부스터샷이 2배가량의 항체를 증가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식품의약국이 1형 당뇨병의 개시를 늦추는 약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약은 TZL드로도 불리는 단세포군 항체 주사로 1형 당뇨병 초기 증상을 보이는 8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은 미국에서만 약 200만 명이 겪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TZL드는 체내 면역 시스템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내 세포를 실수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으로는 특정한 백혈구 수준의 감소, 발진, 두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FDA는 전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이 불우이웃 돕기 모금 활동이 부쩍 증가하는 연말 연시를 맞아 자선 기부 사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자선 기부 사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 발생 후 또한 연말연시 기부 시즌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많은 경우 잘 알려진 자선단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심지어 정부와 제휴한 척 기부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280만 명이 유명 자선단체 직원 사칭 자선 기부 사기에 속아 무려 23억 달러를 갈취당했습니다. 주 소비자보호국은 기부금이 수혜자에게 올바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자선단체와 모금에 나선 직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